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기대가만큼은 아니겠지만 한미반도체에 대한 언론 노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주식판의 생리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희에게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이긴 해요. 제가 이제 7월달 한 초중반서부터 9월달 거의 마지막까지 이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는 이러한 과정, 이 과정 내에서 상당히 저희 가족분들과 좀 매집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라서 참 그래도 뭐 한 2, 3개월 기간 동안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매집을 했던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효자 아닌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현재의 주가 상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2024년도에 뭐 너무 좋았죠, 여러분들. 네, 한미반도체가 없으면 정말 계좌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황금기가 2024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이었던 평범한 주가가 거의 20만 원대까지 도달을 했었던 이런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던 게 어찌됐든 HBM 시장 그리고 AI 시장에서에 대한 확대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딱 정점을 찍고 나서 뭐 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하락 추세로 빠져나가는 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2024년도 연말까지 진행이 됐었고 다행스럽게 2025년도에 들어오면서 일단은 주가는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또다시 한번 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1월달, 2월달은 빼더라도 3월달, 4월달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조방원으로 좀 점철된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 2024년도에 이 상반기 상승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상승을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만족스럽게 올라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드물 없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매집을 했었던 이러한 구간들 역시도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내년도에 보여줄 수 있는 한미반도체의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7월달, 8월달, 9월달의 구간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눌렸던 그런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약간은 좀 뒤진 부분들도 있죠.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의 상승 구간들을 보게 되면 9월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대부분의 주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이런 이제 기록들을 계속 갱신을 해 나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D램과 낸드 쪽에서에 대한 상승 구간들의 뭔가 이제 힘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쪽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의 첫 번째 상승 요인들은 일단은 AI 시장에서에 대한 확대 기대감, 뭐 버블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AI 말고는 건드릴 게 없어. 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군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 거기에 편승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좀 드리긴 했지만 어,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을 해봤었을 때 실적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나름 괜찮았고 3분기 실적도 아마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현저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에 대한 수투들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반도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4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도 아니고 내년도 2026년도에 TC 본더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졌었을 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좀 독자적인 점유율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의 한미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반응, 4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에 보여줄 수 있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크게 컨센 자체를 하회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 상황에 대한 뭔가 컨퍼런스 자체, 가이던스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들,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매물대 자체는 오늘자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돌파 아닌 돌파? 좀 돌파 비스무리하게 형성이 된 구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한미반도체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매물벽들을 하나하나씩 돌파를 시켜 나가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만 한 번씩 덜컹덜컹 덜컹거리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기에 많이 올랐어.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어, 진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좀 이렇게 좀 흥분을 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미반도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한미반도체가 갑작스럽게 8만 원이었던 주가, 9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2만 원대, 13만 원대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컨텐츠에서는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